영화 좀 봐요. 바이오. 안녕하세요. 영화 좀 봐요의 과학 꿈나무 최윤서입니다. 분자생물학 박사 윤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영화는 노아인데요. 이게 이 영화가 노아의 방주? 네, 노아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영화화 시킨 건데 근데요. 뭐 마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배우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이 홍수가 약 9개월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이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어와가지고 물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올리브 나무가 계속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9개월 동안 물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그때 홍수에 관련된 자료 화면이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네요. 홍수도 뭐 엄청난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얕은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 대홍수. Beginning of everything. 물속에서 식물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앗이라는 존재로는 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씨앗도 심지어 물에 담겨 있으면 어느 정도 생명 현상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씨앗이 발화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질식을 하겠죠. 그래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식물이 원래 수생 식물이 있는데 그렇게 적응이 되지 않는 애들은 특히 올리브 같은 경우에 물속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헤비tat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러면 육상 식물이 네. 수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그것도 글쎄요. 그거 뭐 난감하네. 그러니까 식물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자기 필수적인 어떤 행동 역할이 있잖아요. 네. 이제 식물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뭐 심장이 있다거나 뭐 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센트럴라이즈돼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발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물에 담그면은 담근 파트는 뭐 죽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안 담겨져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죠. 다 담겨 있으면 못 사는. 다 담겨 있으면은 어느 정도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죽겠죠. 예, 왜냐면은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쵸.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광합성도 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 있으면 아무래도 햇볕이 뭐 얼마나 들어오는 물속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힘들고. 겨울왕국 2편을 보면 올라프가 물에도 기억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물에 기억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물에 기억이 있다면 식물에도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뇌는 없지만 식물에도 기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 되게 좋은 질문. 그래서 사실 내 전공이었는데 그게 식물의 기억이 있을까. 근데 기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부터 추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또 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딴 얘기를 하다 이렇게 가거든 지금. 그래서 근데 뇌가 있으지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식물엔 뇌가 없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뇌가 없는데 근데 이제 동물들도 보면은 뇌가 있는 동물도 있지만 이렇게 하등한 동물로 가다 보면은 점점 작아지지 뇌가. 작아지다가 뭐 그 뇌가 언제부터 생겼더라? 거의 뇌가 생긴 게 그러니까 뭐 눈이 있는 경우가 이제 뇌가 있는 거죠. 눈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눈이 없는 뭐 말미잘, 해파리 이런 거는 뇌가 없겠죠. 아니 뭐 깜짝 놀라요. 근데 말미잘 뇌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미잘. 눈이 없는 것도 몰랐어요. 말미잘 눈이 없죠. 말미잘 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이 진화를 하면서 볼록 구멍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 구멍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해. 근데 이 구멍이 관통을 하면서부터 먹는 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싸는 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속지들이 생기게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또 부속지들을 명령을 또 내려야 되니까 이제 뇌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뇌가
이제 아주 하등한 동물 뭐 달팽이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아마 여러 군데 있다고 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뇌라는 게 결국에 신경세포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허브처럼 모여 있다가 그게 점점 고등하게 되고 뭔가 이제 복잡한 행동을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생겨서 결국에 그 뇌라는 게 이제 학습을 하는 어떤 도구가 또 되는 거고 새로운 걸 습득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억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네. 새로운 걸 습득해서 그걸 나중에 다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기억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된 거고. 근데 식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식물은? 기억을 해야 할 이유요? 거의 식물은 그냥 어떤 이 지구라는 어떤 그 생물을 넘어선 어떤 지구의 전체의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전주기나 자전주기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거에 그냥 리듬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리듬, 하루에 대한 리듬과 그다음에 달에 대한 리듬과 그다음에 1년에 대한 리듬에 맞춰서 그냥 자기는 그거에 따라서 거의 사는 건데 겨울이 지나면은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이 있거든. 겨울이 지났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근데 보통은 겨울이 지나고 해가 장일 조건이 돼야지만 얘는 꽃을 피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겨울은 이미 지났어. 근데 해가 아직 짧어. 그래서 꽃을 안 피는데 이제 근데 반대로 겨울은 안 지나고 해만 길어졌어. 그렇다고 꽃은 안 피거든. 그러니까 항상 겨울이 지나고 해가 길어야지. 길어야지만 꽃이 피는 거야. 근데 겨울은 지나는데 해는 계속 짧아. 그래서 얘는 꽃을 안 피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또 계속 커지다가 계속 생장만 하는 거지. 그냥 꽃은 안 피고 생식을 안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해가 길어지면은 얘는 기억을 하는 거지. 옛날에 겨울을 지났다는 거를. 그래서 꽃을 피는 거지. 그래서 꽃 피는 부분은 생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거든. 근데 그 세포는 이미 옛날에 추위를 겪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해서 뭐 그거를 이제 연구를 했었지 내가 박사 때 그 기억을. 그래서 셀룰라 기억. 그러니까 동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브레인이라는 어떤 특화된 기관에서의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그런 기억인 반면에 식물도 셀룰라 레벨에서 세포적인 레벨에 새로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났는데 얘는 한 번도 겨울을 지난 세포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세포한테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지. 그것도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낸 논문의 뭐 제목도 마이타틱 메모리 오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이런. 그래서 식물도 어떤 세포 수준에서는 기억을 할 수. 우리가 얘기하지만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는. 그래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윤서 학생의 소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식물을 다뤄봤는데. 근데 저는 일단 제 전공은 미생물이고. 미생물이니까 이게 네. 식물하고 좀 거리가 엄청 멀죠. 멀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새로운 내용도 알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특집 때 다시 만나고. 다음 특집이 있나요 또? 다음에? 그쵸?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화 좀 빠이. 빠이.